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 이 글로벌 기업의 어떤 경영 전략, 글로벌 전략 관련해서 그 그러면은 왜 기업들이 그 글로벌 시장으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서 그런 그 국제 경영을 하느냐? 왜 그 글로벌 시장,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서 사업 활동을 하느냐?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어, 특별히 어떤 경영학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얼핏 듣기로, 얼핏 말하기로 돈 더 벌려고 해외 시장에 가는 게 아니냐. 돈 더 벌기 위해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려고, 돈 더 많이 벌려고 글로벌 시장, 해외 시장으로 진출한다. 그건 맞는 얘기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또 한편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리스크가 따라요. 위험이 있어요. 일단은 cultural risk, 문화적인 위험이 있죠. 일단 말이 안 통하는 거죠. 해외 시장에 나가면은. 그러니까 한국 기업인데 멕시코 시장에 진출해서 사업 활동한다. 아니면은 중동 시장에 진출 사업 활동한다. 그러면 일단 멕시코 사람들의 말 언어, 그다음에 중동 지역의 사람들, 아랍 사람들의 말 언어, 언어가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죠. 말이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고생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고생하는 건 고생이에요. 국내에서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만 사업 활동하면 되지. 왜 멕시코 시장, 중동, 아랍 시장 이런 데 진출해가지고 고생하냐는 겁니다. 말도 안 통하고 문화적으로 다른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른 해외 시장, 해외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위험이죠.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그런 위험들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위험입니다. 그 진출한 국가의 어떤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인플레이션, 물가도 굉장히 높고, 경기 침체,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고, 그리고 그 국가의 어떤 통화, 돈의 가치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것처럼, 그, 그리고 그 국가의 어떤 빚이죠, 부채도 매우 높고, 이런 식으로 그 국가의 어떤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서 그 국가에 진출해가지고 사업 활동을 했을 경우에 어떤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위험이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 국가 소비자들에게 판매해도 그거에 대한 대가죠, 돈. 그 국가의 통화로 돈을 받지만 그 국가의 통화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국가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런 위험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부의 어떤 대외 빚, 부채 등등 여러 가지 경제적 위험들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 그러니까 이처럼 문화적인 위험, 정치적인 위험, 경제적인 위험, 이런 위험들도 많다고요. 해외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그래서 그러한 위험이라는 거를 극복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 나가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있고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돈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해외 시장 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위험도 많다는 거예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해외 시장에 진출해서 사업할 경우에 실패하게 할 어떤 위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코 해외 시장에 진출해서 사업 활동하는 게 호락호락하다, 만만하다, 쉬운 거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우리 수업 교재에는 크게 네 가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그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시장을 확대하는 거예요.
이거 제일 기본적인 이유죠. expand market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 마켓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걸 살 수 있는 고객들을 더 많이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팔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을 확대합니다. 시장을 확대하는 거.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 시장에 나가면. 뭐 그래서 매출을 더 많이 올리고 수익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지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로케이션 이코노미, 로케이션 이코노미, 로케이션 이코노미라는 것입니다. 입지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치 창출 활동을 분산시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value creation activity, 가치 창출 활동.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 마케팅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해외 지역 중에서 가장 유리한 곳,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 가장 효과적인 곳, 가장 어떤 목표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지역, 어떤 지역의 우위, 이러한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분산시켜서 그 활동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면.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어떤 똑같은 우리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똑같은 제품을 만들었는데도 우리 국내에서 국내 노동자를 고용해서 생산하는 것보다 뭐 멕시코나 중국이나 뭐 브라질이나 인도나 이런 신흥시장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옮겨서 거기서 생산하면 임금이 적게 들어가죠. 그래서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적은 원가로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어떤 우위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임금이 싼 어떤 지역의 우위나 이점을. 이런 게 로케이션 이코노미입니다. 그래서 뭐 생산뿐만 아니고 연구개발, 뭐 어떤 판매, 마케팅, 뭐 물류, 로지스틱스, 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그 어떤 로케이션 이코노미입니다. 어떤 지역 경제 혹은 지역의 우위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어떤 사업 활동과 관련된 그런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전 세계 가장 유리한 곳에, 이점이 있는 곳에 분산시켜서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국내 시장에 머물러서는 그런 이점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런 이점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입지 경제를 실현한다. Realize Location Economy.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경험 효과로부터 원가 절감을 실현한다. Realize greater cost economies from experience effects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자, 이거는 오늘 그 저원가 전략이죠. 그러니까 low cost strategy. 저원가 전략. profit, 수익을 만들어내는 저원가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나왔고, 예전에도 우리 수업 교재에 가끔 중요한 내용으로 소개됐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을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그 제품에 들어가는 생산 원가나 생산 비용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일반적으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을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그 제품에 들어가는 생산 원가 혹은 생산 비용은 떨어지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학습 효과, learning effect. 학습 효과라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첫 번째 만드는 것보다 두 번째 만드는 게, 두 번째 만드는 것보다 세 번째 만드는 게,
세 번째 만드는 것보다는 네 번째 만드는 게 더 익숙하죠. 한국어로 익숙하다. 한국어로 능숙하다. 더 잘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차례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을 하게 돼요. 더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만들어내는 거를 학습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학습 효과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그 제품에 들어가는 생산 원가나 생산 비용은 어, 더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규모의 경제다. 규모의 경제다. 규모의 경제라는 현상입니다. 그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을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그 제품의 한 개 단위당 들어가는 생산 원가가 떨어지는 그러한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어떤 제품을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그 제품 한 단위, 한 개 단위에 들어가는 그 생산 원가는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학습 효과, 러닝 이펙트와 그 다음에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규모의 경제 효과, 이 두 가지 효과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품을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그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생산 원가나 생산 비용은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익스피리언스 이펙트다, 경험 효과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크게 잘못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기업이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면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마켓 시장이 커지죠. 그러니까 더 많은 고객에게, 그러니까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은 고객에게 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면 국내 시장만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시장이 훨씬 확대되므로 커지므로 더 많이 팔 수 있는 고객들을 확보하게 되죠. 그러니까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생산하죠. 더 많이 생산하게 되니까 그 제품의 어떤 생산 관련된 원가나 생산 관련된 비용이 줄어드는 그러한 경험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제품을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그 제품의 생산 원가나 생산 그 비용이 떨어지고, 그 결과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가격도 어떻게 돼요? 생산 원가나 생산 비용이 줄어드니까 더 싸게, 더 싼 가격으로 더 많이 글로벌 시장에 팔 수가 있죠. 그렇죠. 똑같은 제품인데. 그래서 거기로부터 수익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업들은. 그래서 자, 기업이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면 시장이 확대되면서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고객들을 확보하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그 어떤 제품을. 그러면 그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면 경험 효과에 의해서 생산 원가나 생산 비용이 떨어지죠. 그래서 더 싼 가격으로 더 많이 팔아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 경험 효과로부터의 원가 절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면 시장이 확대되니까 더 많이 생산해서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생산하니까 생산 원가나 비용이 떨어지는 거죠. 원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격도 더 싸게 팔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제품인데 더 싸게 팔 수 있으니까 뭐, 더 많이 팔 수 있고 그래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자, 이게 세 번째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이유라고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기 더 많은 수익 달성이다, on a greater return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영어 번역이 조금 이게 애매합니다. 조금 이게 on a greater return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 표현도 그렇고 이거를 더 많은 수익 달성이라고 번역한 한국어 번역도 그렇고 좀 애매합니다.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 4번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자, 해외 시장으로 기업들이 진출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해외 사업 단위들이 현지에서 개발한 가치 있는 지식들을 활용하고 이를 국내외의 다른 사업 단위에게 이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자,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면은 해외 시장에서 사업 활동을 하게 되죠. 거기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런 사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해외 시장의 어떤 특성, 해외 시장의 어떤 고객, 소비자들의 어떤 뭐 특성, 그 사람들의 어떤 소비 스타일, 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어떤 제품을 뭐 어떤 해외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제품을 사업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뭐 새로 개발해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해외 시장에 사업하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기술, 생산과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제품과 관련된 기술들을 더 발전시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해서 사업 활동을 하면은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러닝, 학습한다는 겁니다. 학습해요. 그래서 그 학습한 것, 이러한 학습한 게 해외 시장에서 사업하는 그러한 뭐 회사의 어떤 subsidiary, 자회사 이런 거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 시장에서 사업하면서 학습한 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회사의 다른 subsidiary, 다른 자회사나 혹은 다른 유닛, 뭐 다른 뭐 부서나 이런 데하고 sharing, 공유할 수 있다. 공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유하면서 어떤 이제 또 뭐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뭐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뭐 이유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은 해외 시장에서 사업하는 걸 통해서 많은 거를 러닝, 학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습한 거를 그 동일한 기업의 다른 내부 자회사나 혹은 내부의 어떤 사업 단위, 내부의 어떤 부서와 쉐어링, 공유하는 거죠. 공유하면서 제품의 개발이나 또 뭐 제품의 생산, 판매나 이런 비즈니스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회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해외 시장에 기업들이 진출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on a greater return이라는 영어 표현이나 더 많은 수익 달성이다. 이 한국어 표현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한 거는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해서 배운 학습한 것을 리버스 반대로 기업 내부에 서로 공유하는 거죠.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하는 거예요. 트랜스퍼 이전시키면서 쉐어 공유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뭐 제품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같은 사업 이런 거를 더 이렇게 발전시키는 뭐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뭐 이러한 네 가지가 이제 수업 교재에서 왜 기업들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가 뭐 그런 관련된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왜 기업들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가?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해외 시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대답해도 틀린 대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자, 해외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문화적인 위험, 정치적인 위험, 경제적인 위험 등 많은 위험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걸 극복해내야 돼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도 많은데 실패할 가능성도 많은데 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가? 돈 벌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뭐 맞는 얘기지만 좀 더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한다. 그렇게 하고 크게 네 가지를 지금 수업 교재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챕터 13입니다. 챕터 13 국제경영 전략에서 실제로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 기업, 글로벌 기업의 전략 다른 얘기로 하면은 경영 전략입니다. 그 경영 전략 죄송합니다. 글로벌 전략, 글로벌 전략.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의 경영 전략. 줄여서 얘기하면 글로벌 전략 이렇게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의 경영 전략. 줄여서 얘기하면은 글로벌 전략. 이 무엇인가? 저희가 글로벌 전략의 유형은 무엇인가? 글로벌 전략은 무엇인가? 글로벌 전략의 종류, 유형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공부하는 데는, 그러니까 글로벌 전략의 유형, 이런 거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글로벌 시장에 글로벌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혹은 대응해야 되는 어떤 프레셔, 압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쟁하는, 그러니까 기업들끼리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그 프레셔, 압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원가 절감의 압력, 현지 대응의 압력이다. 이렇게 그 원가를 절감해야 되는 그런 압력, 그리고 현지에 대응해야 되는 어떤 압력, 이러한 프레셔, 압력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사발당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그러니까 어떤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또 어떤 프로핏,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원가 절감의 압력, 현지 대응의 압력, 이런 압력들에 직면하게 되고 이런 압력들을 극복해야 된대요. 극복해야 글로벌 기업들은 수익을 창출하고 계속 사업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글로벌 기업의 어떤 경영 전략 혹은 글로벌 전략의 유형을 그 도출하기 전에 먼저 이 원가 절감의 압력, 현지 대응의 압력이 무엇인가 그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